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게 된 거 스카이드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나영 19번, 20번, 21번. 자, 주관식 28, 29, 30 이렇게 6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부터 봅시다. 19번은 어려워서 넣은 건 아니고 일단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 6문항 맞추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자,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한된 범위예요. 자, 마이너스 2라는 것과 2.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얘를 함수로,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거 맞죠? 잠깐 보세요. 일단 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제한된 범위니까, 자, 결국은 마이너스 2랑 2 이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이고, 자, 얘를 두 함수를 선생님 그리기 쉽게, 어차피 내가 찾는 것도 a니까, 자, 이쪽으로 넘기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더라? 2개. 이렇게까지를 해석 못한 학생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 가지 복습을 해보면, 수능 해부학 때도 얘기했지만은 요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감상을 잘 하시려면은 우리가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 뭘 이용한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좀 편하겠다. 그러면 계산을 조금 줄이면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사실 3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뭡니까? 점대칭이죠. 무슨 점에 대해서? 변곡점. 그래서 이 변곡점을 찾는 것까지도 알려줬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비율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자, 뭘 찾아라? 평행한 접선 몇 개? 2개. 그게 x축과 평행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보면은 이런 거였지.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가장 특수한 x축과 평행한 접선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극대에서 접하고 그다음에 극소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겠죠. x축 평행한 거니까. 그럼 여기 접점 나올 것이고 접점 나오겠죠. 그래 놓고 이 직선과 또 3차 함수 만나는 교점이 있을 것이고, 자, 그랬을 때 4개의 점이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극대되는 포인트, 극소되는 포인트, 다시 말하면 접점이죠. 자, 두 접점이 나올 거고 평행한 접선이 2개니까. 자, 그랬을 때 얘와 얘와의 중점이 바로 뭐다? 변곡점이다. 이 점에 대한 3차 함수 항상 뭐 돼 있다? 대칭되어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5개의 점을 찾으면 너네들이 어차피 이 비율관계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모두 같아서 비율관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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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 이 5개의 좌표가 있을 텐데, 이 5개의 좌표는 결론적으로는 다 등간격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을 우리는 공차로 불렀었어 라고 하면서 결국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꼭 선생님 x축과 평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평행한 접선이 몇 개면 쓴다고? 2개. 그러면 이쪽에서도 접선이 있겠지. 얘랑 평행하게, 자, 이렇게 돼서 접선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접점이 있을 거고 여기 접점이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서 만나는 또 교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교점이 있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야. 이 접점과 그 다음에 이 접점의 중점이 바로 이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대칭인 변곡점. 자, 그 다음에 이쪽 했을 때 얘 역시 마찬가지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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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을 갖는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사실 이 함수를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자, 정확히 말하면 이 마이너스 2하고 2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통해서 우리가 3차 함수 비율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공부로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y 이퀄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자, 그럼 도함수 가져오시면 6x의 제곱 플러스 12x죠. 자, 그럼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0이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대 극소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거의 중점인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변곡점의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에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하나 찾았네. 여기 얼마? 0. 그러면 이거의 중점 변곡점 얼마? 마이너스 1. 자, 내가 필요한 거는 2죠. 2. 2의 위치를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한 칸, 플러스 한 칸이니까 자, 우리가 극대에서 x축과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자, 요 점의 좌표도 비례관계 1대 1대 1이니까 얼마? 1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2라는 것은 이쪽에서 벗어나서 요 정도에 위치하겠네. 자, 그러면은 내가 보는 거는 이 함수의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 요 제한된 범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이제 y 콜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를 이렇게 해라. 그럼 이제 경계를 잡아보면은 자, 여기 극대에서 만약에 이게 y 콜 마이너스 a라면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딱 여기도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 위에는 볼 필요 없을 것이고 자, 내려오다가 접할 때 극소라는 이 지점에서 접할 때에는 제한되면 여기서부터 커트되니까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자, 그럼 이거보다는 위쪽에, 이거보다는 아래쪽 되면서 이거까지가 되는 거네요. 그럼 극소값과 극대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네. 자, 그래서 0을 딱 대입했어요. 0이네.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되지만 1을 대입해도 괜찮겠죠. 자, 얼마입니까? 8입니다. 그러면 결국 y 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얘는 0과 8 이하에 있는 정수기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0 전까지다.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유월평가원을 통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요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본다. 요 정도로서 의미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0번 문제 봅시다. 20번 문제 보시면은 자, 확률과 통계, 즉 다시 말하면 확률 문제가 되는데 자, 확률 문제를 읽을 때나 경우의 수 문제를 읽을 때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이해가 바탕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푼다.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가 적혀져 있는 흰 공이 4개가 있고 3, 4, 5, 6이 적혀져 있는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그럼 총 8개가 있는 거죠. 그때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럼 4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줄이죠.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져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 내가 1, 2, 3, 4 4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뽑으면은 관심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내가 구하는 확률에 관심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1, 2 여기서 3을 뽑았으면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3 이렇게 뽑는다면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내가 확률을 구해볼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죠. 결국은 뭡니까? 표본 공간이 8C4가 아니라 8C4 이 8개 중에 4개를 뽑는 이 자체가 표본 공간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을 때로서 표본을 뭐된다? 축소된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확률 문제죠. 자, 조건부 확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표본 공간의 축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발문에 대해서 저기를 중요하게 읽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내가 이제 보는 거는 같은 공이 있을 때 여기까지 딱 끊어주면 여기까지가 뭐라는 겁니까?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검은 공이 몇 개? 2개. 그러면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표본 공간부터 잘 여러분들이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일단 흰 공이 1, 2, 3, 4 이렇게 있었고 자, 검은 색깔은 없으니까 자, 검은 공이 3, 4, 5, 6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표본을 셀 때 뭐 다 쓸 수는 없잖아. 자, 그런데 같은 공이 있을 때니까 결국 같은 공이 있으려면 흰 공 사이에서는 같은 공이 없죠. 같은 수의 공. 그렇지? 여기도 같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할 거는 흰 공, 검은 공에서 봐야 되고 그럼 3 이렇게 같은 숫자가 뽑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이 문제의 시작은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바로 케이스 분류부터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이 케이스 분류부터 해서 잘못 분류했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보세요. 3, 3. 그래서 내가 색깔 구분 안 하고 3, 3이 뽑힌 거야. 해줄게. 3,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뽑혔을 때 일단 2개 공이 뽑힌 거 맞죠? 총 4개 공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4개의 공을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4, 4 이럴 수도 있겠네. 근데 혹시 이렇게 분류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4, 4, 3, 3 이렇게 되는 것도 선생님 저 분류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 3 뽑았잖아 이렇게. 그럼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돼. 그때 힘들어져요. 왜? 그럼 봐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1, 2, 4, 4, 5, 6에서 2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그때 4는 몇 번 뽑혀야 돼요? 뽑힌다라고 가정하면 한 번. 왜? 왜 분류해서 샀으니까. 그렇죠? 4를 여기서 2개 뽑는 걸 또 해버리면 여기랑 중복돼서 케이스 분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자, 그럼 선생님 4가 1개 뽑힐 때 4가 빵개 뽑힐 때 그렇게 분류하면 되잖아요. 돼요. 근데 그 분류 과정시가 귀찮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했을 때에도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생각해보면 내가 2가지로 분류해 놓고 3, 3이 뽑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뽑는 건 나머지 몇 개의 공 중에서 6개의 공 중에서 내가 몇 개의 공을 더 뽑아야 돼요? 2개의 공을 더 뽑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 중에 2개를 더 뽑으면 이 표본 공간에는 부합하는 거 맞죠? 자, 이거 보실 땐 이거 보는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러면 6시 2가지인데 그럼 1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15가지 중에 3, 3 이해 보는 거예요. 3, 3인데 이 안에는 4, 4도 있겠죠. 그 15가지 안에는. 근데 이 밑에 것도 사실 구하는 과정은 똑같잖아요. 4, 4니까 6개 중에 2개를 더 뽑는다. 그때 여기도 뭐가 있겠습니까? 3, 3이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원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결국 아까 3, 3, 4, 4 이렇게 분류하면은 더 케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걸 고려해 준다면은 3, 3, 4, 4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를 한 가지를 표본관에서 제외해 주면 되겠구나. 왜?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발상을 조금 바꿨으면 괜찮겠죠. 아까 3, 3, 4, 4로 분류한 학생들은. 자, 그러면 여기도 6시 2가지라는 것을 알아냈을 거야. 그럼 표본공간은 30가지가 아니라 결국 이에 한 가지를 빼주게 되기 때문에 29가지 중에서 구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딱 보면은 객관식인데 자, 분모가 다 29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 15가지에서 한 가지를 빼야 돼. 얘는 한 번만 카운팅하는 거야. 그럼 총 29가지의 표본 공간 중에서 뭐 뽑는 거야? 검은 공이 2개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로 케이스 분류한 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3, 3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검은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검은 공이 몇 개 있는 겁니까? 1개. 그럼 나머지 검은 공이 2개 있기 위해선 이 15가지에서 검은 공을 하나 뽑고 흰 공을 하나 뽑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3, 3이에요. 3, 3이야. 그럼 일단 검은 뽑았어. 그럼 분명히 4, 5, 6 중에는 하나를 뽑아야 돼요. 몇 가지입니까? 3C1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여기도 1, 2, 4 중에 흰 공 하나를 뽑아야 총 4개가 되는 거니까 9가지가 되겠네. 근데 어차피 이 경우도 얘랑 구조로 똑같죠. 수형도 삭제, 고배법칙, 그럼 곱하기 2가 되는데 이 경우와 이 경우에는 얘가 중복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있으니까 이 경우를 2번 셌으니까 한 가지를 뭐 해준다? 빼준다까지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것 때문에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힘듦을 겪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요거를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답은 29분의 1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21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어서 21번입니다. 자, 두 곡선 지수함수랑 뭐가 등장했습니까? 2차 함수 등장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월함수, 다시 말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승합함수, 다항함수, 교점을 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발문 자체가 어떤 2분의 1이라는 이
경계인 숫자를 가지고 그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얘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많이 풀어봤다면은 이걸 넘겨서 기울기로 해석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계인 숫자를 주면서 결국 위치를 파악해라. 왜? 얘랑은 교점을 풀 수가 없어요. 연립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죠. 수원에서 단골 문제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교점에 대한 x 좌표에 대한 위치도 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면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일단 뭐가 등장했어? 2차 함수.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 하면은 몇 가지가 떠오르셔야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사실 고1 때에는 뭐 최대 최소 요 정도 항상 문제에서 묻는 건 최대 최소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자, 결국 왜냐면 3차함수, 4차함수 있기 때문에. 2차함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대칭성이죠. 3차 함수는 점대칭이듯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자, 이걸 아셔야 돼. 평행값 정리.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접하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점이 x1, 요 점이 x2. 그러면 내가 이 선을 평행 이동시키다 보면 접할 때가 있죠. 그 접점은 항상 좀 그림은 이상하지만 얘와 얘의 뭐다? 중점이라는 사실을 알려져 있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내가 접선이 아닌 게 두 점에서 만났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평행한 접선을 만들었을 때 이 접점은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 뭐가 있다? 중점에 위치한다. 까지 요거까지도 2차 함수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하면은 딱 요 정도 생각 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보는 게 y 이퀄 2의 x라는 이 함수랑, 자, y 이퀄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럼 대칭성 고려해 주시면은 x 이퀄 0이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랑 이제 2차 함수가 등장했는데, 자, 핵심 뭐다? 이거에 대해서 교점에 대한 발문이었어요. 절대로 구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실근의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들을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일단 그래프를 그래서 좀 관찰을 해봐야겠죠. 그럼 이 함수는 x 이퀄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가 바로 극대되는 지점이죠. 대칭 축이 x 이퀄 0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 그려주시는데,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자, 항상 0,1이라는 요 정점을 지나가게 되고 점근선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 교점이 두 개 생겨. 그러면 요 점이 x1 아니야? 요 점이 x2잖아. 그랬을 때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 보시면 이랬어요. x2라는 이 교점의 x좌표는 야, 2분의 1보다 크니? 그럼 너네 보고 무엇을 묻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 x2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2분의 1이라는 이 경계 숫자의 위치가 결국 x2보다 왼쪽에 위치하니? 요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2차 함수랑 지수 함수가 접하지 않죠. 스접하지 않으면, 두 함수가 스접하지 않으면 항상 뭐가 생기고? 교점이 생기고, 교점 기준으로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교점 기준으로 위치 관계가 항상 체인지 돼요. 그런데 그 교점이 스접만 아니면 돼요.
스치듯이 접하는 형태라면은 교점이 생기긴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두 함수의 위치관계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는 스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위치관계가 바뀌어 있구나. 그럼 이 바뀐 걸 가지고 2분의 1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보세요. 2분의 1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분의 1이 여기 있으려면은 이쪽에 없고 이쪽에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쪽에 있으려면은 이 위치 관계가 여기서는 노란 색깔의 위쪽, 여기 노란 색깔의 아래쪽 함수값을 비교한다. 왜? 위치 관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2분의 1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쪽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2차 함수도 위쪽에 있죠. 함수값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에 2분의 1제곱. 얘랑 그 다음에 2분의 1을 2차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 루트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랑 루트 때문에 비교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양수고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비교해봐도 괜찮겠지. 그럼 얘 2예요. 4분의 9죠. 제곱했을 때가 더 커요. 양수기 때문에 이게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더 큽니다. 같은 값을 찔렀을 때. 자, 그러므로 2분의 1을 찔렀을 때 2차 함수가 더 큰 쪽이니까 이쪽에 2분의 1이 위치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x2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지. 그리고 합답형 문제니까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니은 디귿번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니은번 보시면은 y2에서 y1을 뺀 값하고 x2 빼기 x1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가 이걸 분석할 때에는 이 부등식 비교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둘의 차이와 그다음에 요 점의 y좌표가 y1, y2예요. 이 차이를 지금 비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얘는 여기에서의 축이고 얘는 여기서 축이니까 가로 세로 비교하기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 적절히 변형해서 푸셔야 될 거고, 자, 그랬을 때는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 방향 안 바뀌죠. 그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비교하면 안 바뀌고 1이라는 이 숫자 또 경계죠. 얘를 가지고 야, 이거 x2, y2, x1, y1 이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1보다 작니? 그걸 보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비교하는 방법은 좀 다양할 것 같은데 공부하자는 입장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아는 사실이 뭐냐면 대칭축이 0이고 생각해야 돼.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요 점하고 x1, 여기가 x2였어요. 그럼 이렇게 이은 이 기울기가 1이라는 이 숫자보다 작니?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보시면은 2차 함수에서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평균 변열이잖아요. 그럼 평균값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은 내가 이 점의 x좌표가 x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x2니까 요 접점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울기가 1보다 자 보세요. 이 기울기가 1보다 작니? 그 말은 얘랑 뭐 하니까? 평행하다 보니까 야, 너 이 기울기가 1보다 작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이 2차 함수의 식은 전부 다 줬어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고. 그럼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x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x가 언제 기울기가 1이 되니? 봤더니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텐데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뭘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2분의 x1 더하기 x2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인데 즉 이 1이라는 숫자를 갖는 접점인데 그 접점이 이쪽에 있니? 이쪽에 있니? 그거를 파악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위치를 파악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기억번에서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은 자, 기억년 되면 뭐지? 기억번에서 이미 이게 참이었어요. 2분의 1보다 x2는 크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정확하진 않겠지만 일단 1보다 작은 건 확실하죠. 그래서 대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는 거죠. 위치를 파악하는 거니까. 근데 우린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럼 x1의 위치를 조금 더 파악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x1은 위치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어떻습니까? 큰 겁니다. 그리고 0보다는 일단 왼쪽에 있기는 합니다. 뭐 정확한 위치까지는 아니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을 봅니다. 그럼 합은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또 경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1 더하기 x2예요. 그리고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거는 2분의 x1, x2를 보는 거고 얘가 4분의 1로 바뀔 거고 얘가 2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마사분의 1이라는 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얘보다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위치한다. 얘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결국 이 2분의 x1 더하기 x2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위치하면서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기울기는 1보다 작구나. 그래서 니은번은 뭐가 됩니까? 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귿번을 가보시면 되는데 자, 디귿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분의 루트 2라고 나왔어요. 그래 놓고 y1 곱하기 y2라고 나오면서 이 값이 1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y1이랑 y2는 뭐였냐면은 이 x1 그리고 y-좌표가 여기가 y1 여기가 y2였어요. 근데 그 두 개의 곱 이 상태로는 관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y1과 y2라는 것은 결국 x1, y1 이 교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나 2차 함수에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생각해보면 x1 더하기 x2 니은번을 풀면서 x1 더하기 x2 더한 것을 알아요. 얘 지수함수 위의 점입니다. 그럼 얘 2의 x1이죠. 2의 x2죠. 지수끼리 뭐합니까? 더하죠. 그럼 이미 니은번에서 알아냈으니까 아,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x1 더하기 x2 1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루트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2의 x1 더하기 x2 그리고 나서 1이니까 얘는 2의 빵승. 근데 y 이퀄 2x라는 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내가 이 부등식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x1 더하기 x2 0 이거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결국은 여기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를?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것을. 그럼 여기에서 2로 나누세요. 2로 나누세요. 2로 나누세요. 그럼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경계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보였고 됐죠? 그 다음에 0보다 왼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파악해도 괜찮아요. 자, 저게 조금 애매하다 싶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 뭐 그림으로 이제 풀었을 때는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엄밀하진 않잖아? 그치? 잠깐 보세요. 얘가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지수함수가 있었고 여기가 x2였잖아요. 음순위, 양순위만 비교하면 되거든. 근데 너네가 생각해보면은 이 x2랑 x1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2차 함수는 x 이퀄 0 대칭. 대칭성을 감안해 보시면은 이렇게 옮겨올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죠. x1은 이미 음수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시면은 x1의 절대값이 더 크죠. 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의 합은 뭐다? 음수다. 라는 게 그냥 자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차 함수의 뭐다? 대칭성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수원에서 내려고 하는 거죠. 문제를 21번에서 그럼 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에서는 선대칭성을 분명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과 좀 관련을 지으려면 평값 정리 요거랑 관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반드시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때 지수함수 한번 넣은 거야.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2차 함수랑 지수함수의 교점에 대한 발문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위치, 자 어떤 그 경계의 숫자를 줄 거예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2분의 1. 니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등식을 내가 변형은 하긴 했어야 되나? 얼마였다? 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루트 2 1이라고 줬지만 내가 이 자체로는 분석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넣어보면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1, 2에 0. 그랬을 때 이 숫자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고 우리가 학답형 문제로 생각해보면은 이거 쫙 다 이어지는 문제였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결국 이것들의 경계값,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때는 교점 기준으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비교해주면 됐었던 거고, 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값 정리를 이용해봤어도 괜찮은 거고, 그럼 기억, 니은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풀 수 있었다라는 거. 됐죠? 자, 잘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칠판 정리하고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주관식 28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모든 수열이 자, 이 등식을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수열 an, 그 an이란 수열과 그 다음에 4n-3이란 이 수열을 나눈 수열이죠. 근데 이 수열에 대해서 합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합을 봤더니 n에 관한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중요한 건 상수항이 얼마다? 상수향? 상수항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네모친 이 새로운 수열, 이 수열과 이 수열을 나눈 이 수열은 결국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최근에 선생님 수능 해부학에서도 얘기했던 이야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내가 구하는 걸 보시면 구하는 게 결국은 A5 다섯 번째 수, 일곱 번째 수, 아홉 번째 수를 곱한 값을 P분의 Q라 했고, 자 그것을 서로서로까지 약분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건데 A의 수를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게 이거니까. 근데 그것을 시그마로 포장해 줬어요. 다시 한번 리딩해 봅시다.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어떤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더해 나갔더니 그 수열의 합이 그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결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자 그래놓고 중요한 건 상수항이 뭐다? 빵이다. 그러면 내가 더한 이 새로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해서 첫 항을 일단 알아내면 되는 거지. 첫 항은 1 대입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9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차를 알아내면 되는데, 자 공차는 결국은 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곱하기 얼마면 된다? 2가 공차다. 그럼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네모,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네모는 결국은 첫 항이 얼마고? 9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갖다 쓰면은 결국은 4n 1 집어넣었을 때 9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 있던 이 수열이 뭐였냐면은 an분의 자 그 다음에 4n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an이었으니까 역수취하면 4n 마이너스 3분의 an은 4n 플러스 5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an이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놓고 어차피 구하는 게 뭐니까? 곱하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그냥 얘 차수를 다운시키기보다는 그냥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A5 대입해 주시면 얼마? 5 집어넣으니까 4, 5, 20에다가 25 분의 5 집어넣으면 5, 4, 20 빼기 3이죠. 17 곱하기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7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A에다 9 집어넣겠죠? 자, 7 집어넣으면 4, 7에 28 더하기 5니까 33 분의 7 집어넣으면은 결국 4, 7에 28 빼기 3이니까 25가 되겠지. 곱하기, 자, 9 집어넣었어요. 그럼 4, 9, 36 더하기 5니까 41. 그 다음에 여기다가 9 집어넣으면 4, 9, 36에서 3 빼니까 33.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약분되는 게 보이지. 자, 그때 41분의 얼마다? 17이다. 그러면 서로 소니까 두 개를 더해라. 정답은 58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이 새로운 이 수열의 합, 이 n에 관한 2차 식이고 상수항이 빵이기 때문에 야, 너 등차 수열의 합의 식이 구조 알고 있니? 알고 있니?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기준항과 공차를 알면 돼. 공차는 여기다 곱하기 2하면 돼. 그럼 4야. 첫 항을 기준항을 왜 첫 항으로 잡았어? 1항과의 제일 쉬우니까. 1항까지의 합 9니까. 그럼 등차 수열이 일반항. 결국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앞에 있는 게 공차니까 4n으로 시작할 거고. 그래 놓고 1 집어넣을 때 9 나와야 되니까 5야. 그럼 이제 an 구해졌어. 나머지는 계산. 이렇게 출제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9번입니다. 자, 29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또 이제 확률 문제죠. 주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부담감이 컸을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집합 A 1, 2, 3, 4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래? 그리고 120 해봐. 그래야 자연수 나와. 그러면 가조건 보니까 F1 곱하기 F2 이거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은 9라는 이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9라는 숫자를 일단 분석을 했었어야겠지. 될 수 있는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 F의 치역의 원소가 몇 개다? 3개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도 읽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자, 잘 한번 분리해봅시다. 일단 A에서 A로의 함수예요. 함수 문제 나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구하는 확률이니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 두 개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주는 거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함수 중에서라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 중.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는 얘가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얘도 몇 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앞에서 선생님이 풀었던 20번 문제랑은 차이가 있죠. 얘는 그냥 이 함수 중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이거 분해. 그리고 내가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얘는 F1의 함수값과 F2의 함수값의 곱을 봤더니 그 값이 9보다 크거나 같대요. 나조건을 보니까 이 함수 F의 치역이 몇 개여야 한다? 3개여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 지금 공역에 있는 원수는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그럼 치역이 먼저 3개가 된다. 이거로부터 케이스 분류를 시작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치역이 먼저 3개를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럼 치역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4가지밖에 없죠. 1, 2, 3, 사실 3이니까. 그 다음에 1, 2, 4. 자, 그 다음에 1, 3, 4.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가 일단 수용도로 펼쳐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여기에 있는 정역에 있는 원소는 함수가 되기 위해서 다 화살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건은 내가 만족시키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화살을 받아야 돼요. 치역이 3이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1과 2라는 이 숫자입니다. 곱이 9 이상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치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9가 될 수 있는 거, 9라는 숫자의 경계를 찾아보면은 결국 3을 2번 뽑을 때죠. 3, 3은 9. 그럼 3, 3은 9. 그러면 그 다른 3, 3을 뽑을 때 말고 1과 2가 이 함수값이 3, 3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아닌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절대로 9 이상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때의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 보면은 3과 3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과 2는 다 3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여기 3은 썼다 이거야. 그럼 치역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2, 1, 2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얘네들도 무조건 화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남은 원소가 3, 4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서로 다른 두 자리에 배열해 주면 되는 거예요. 2팩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계의 함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보세요. 먼저 분석부터 해볼게. 여기도 마찬가지. 곱해서 4 이상, 9 이상이 되려면 4, 4, 16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얘랑 계산 구조겠다. 수형도 삭제 곱하기 2. 근데 이 경우부터 좀 달라지죠.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9 이상이 되는 경우가 4, 4 이렇게 뽑아도 되죠. 보세요. 내가 만약에 4, 4가 1, 2한테 대응돼도 돼요. 그럼 16이니까. 그 다음에 그럼 4를 기준으로 잡았으면은 4 하나만 쓰고 3 하나 쓰고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봤더니 3, 3. 이게 딱 9라는 숫자의 경계니까 딱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이런 경우에요. 4, 4한테 간다. 근데 그거는 결국 여기랑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4, 4예요. 그럼 너네들이 4, 4로 갔잖아요. 그럼 4, 4로 갔으면은 나머지 1, 3을 채워도 되고 그 1, 3이 3, 4가 두 가지를 배려해주니까 몇 가지 있다? 2팩토리얼. 됐죠? 근데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를 것 같아. 근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겠죠. 왜요? 3, 3한테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얘도 2팩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경우만 세시면 돼요. 그럼 4, 3이죠. 얘는 두 개의 원소를 썼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 좀 더 그림을 그려볼게. 자, 무슨 얘기냐? A라는 지금 집합이 1, 2, 3, 4라는 원소가 있고 A가 1, 2, 3, 4인데 지금 내가 치역 보는 거는 1, 3, 4입니다. 자, 이게 치역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건 4, 3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과 2에 먼저 집중해서 얘네한테 4, 3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얘하고 얘한테 가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 두 개한테 배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펙트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거에 대하여 잇따라서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수용도를 먼저 써보면 이 3, 4는 둘 중 적어도 하나는 1한테 화살을 써야 돼요. 둘 다 1을 쏴도 괜찮고 얘가 1을 쏴도 괜찮고 얘만 1을 쏴도 괜찮아요. 세 가지나 분류하기 귀찮기 때문에 6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3, 4가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이거 세 가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세 가지잖아. 얘도 세 가지잖아. 근데 여기에서 1한테 안 가면 치역이 3개라는 것의 모순이니까 이 3과 4가 이 9가지의 경우의 수, 얘가 할 수 있는 것도 3가지, 얘가 할 수 있는 것도 3가지, 이 9가지 중에서 3, 4한테 간 것만 빼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가지, 이 경우를 빼주면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카운팅이 다 됐죠. 근데 이 밑에 같은 경우는 1이 2로만 바뀐 거잖아요. 이게 가족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 영향을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나 이 구조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따라서 수형도 삭제, 그리고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됐죠? 항상 모든 제한된 조건에 따라서 내가 뭐 하는 거고 분류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수형도가 쫙 펼쳐지고 계산 구조가 똑같다라고 상황이 판단되는 순간 결국 구배 법칙으로서 빠르게 카운팅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가 답 내겠습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 얘랑 계산 구조 똑같아. 수형도 삭제. 2팩 곱하기 이거는 구배 법칙이죠. 그래서 네 가지야. 2팩 곱하기 2예요. 이게 수형도 삭제. 자, 그 다음 케이스 분류 더하기. 이 경우죠. 이 경우는 내가 잘 써보면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도 2 수형도 삭제 곱하기 2 그쵸? 그 다음 더하기 이 경우 2 팩토리얼 곱하기 9-4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얘도 수형도 삭제 곱하기 2 요만큼이 곱하기 2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장황하게 써본 거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에다가 요 값이 얼마? 4. 자, 요 값은 얼마? 4. 이 값 얼마? 10. 14죠. 28 더하기 4, 32. 곱하기, 자, 이게 확률이고 거기다 120만 곱해 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4, 4, 8, 4, 32 그리고 이렇게 지워주면 1 되죠. 뭔 소리야? 왜 1이야? 미안해. 4가 아니라 16으로 나눠주면 얼마? 2 되지. 그럼 2 약분하면 얘가 얼마? 2 되죠. 8이죠. 그래서 8을 약분해 주시면 8, 1은 8, 15.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적 확률이죠. 전체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의 개수 중에서 4의 사승가지 중에서 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경우에 세면 되는데 야, 치역의 원소가 3개야. 그 다음에 두 개 곱했을 때 9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2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자, 막 둘 다 같이 고려하면 힘드니까 먼저 선생님은 치역이 3개다. 그러면 이 4개의 공격 원소 중에 3개한테 화살을 무조건 쏴야 되는 거니까 그거로부터 분류 시작. 그러고 나서 가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곱해서 9 이상이어야 돼.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과정은 쉬웠어. 아,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분류가 되네. 그러니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계산 구조가 똑같다라는 게 판단하는 게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어차피 하나 잘 끊으면 나머지는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는 주관식으로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정답은 15. 선생님은 일단 칠판 지우고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fx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 그러면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준 거죠.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인데 이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어야만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죠. 어차피 이차 함수는 극값을 무조건 하나 가질 거고 아래로 볼록이라면은 극소, 위로 볼록이라면 극대니까 아, 이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일단 위로 볼록이다. 근데 3차 함수 gx는 2차 함계수가 빵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일단 이게 공부 포인트 첫 번째. 자, 그래 놓고 함수 hx라는 함수를 정의했고 그거 위에서 설명한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일부를 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0. 여기에서 일단 함수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고 그때 3차 함수를 네가 잘 연결을 해가지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야, hx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당연히 연속이어야 돼. 그래 놓고 야, 이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h' 마삼, h' 4값을 한번 구해봐. 자, 일단 선생님이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발문에 대해서 한번 리딩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 리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조건은 조금 이따 볼게. 자, 봐봐. 항상 문제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함수가 2개가 일단 설명이 되어 있어요. fx라는 함수랑 그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일단 소개되어 있죠. 자, 그때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가볍게 보시면은 위로 볼록이라는 것을 극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대칭축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까지 일단은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함수가 나오는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칭성 그리고 평균값 정리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3대칭. 그럼 3차 함수는 당연히 뭡니까? 점대칭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거 3차 함수인데 일단 첫 번째 해석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이 발문입니다. 3차 함수는 2차 항계수가 얼마다? 0이다. 수능 해부학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고 아까 푼 19번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3단 문제풀이에서 얘기했었죠. 자, 결국은 너네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메인 함수니까 그래프를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이 나왔을 때 식을 감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얘들아 라고 했었어. 근데 우리가 3차 함수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야. 개념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결국은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x축과 평행한 접선 2개를 딱 그으면 이거 아까 19번 문제에서 했었죠. 접점, 접점. 이게 꼭 x축과 평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 이거에 뭘 잡으면?
중점을 잡으면 3차 함수의 점대칭점, 변곡점을 알아낼 수가 있어. 이거를 그래프를 감상하는 거야. 얘는. 그런데 우리가 식으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선생님이, 자 보세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가 있어. 그럼 이거 y 이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라고 3차 함수가 있고 a는 0이 아니에요. 물론 이 그래프는 양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직선이 지나가요. 근데 이 직선은 식으로 따지면 1차식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하고 얘, 이게 바로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과의 교점, 최대 3개 생기죠. 왜?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hx라고, 저기 쓴 걸 쓰면 좀 그런가? 뭐 gx로 해볼까요? 이 문제랑 하면 별개. 자, 그럼 얘는 뭐 mx 플러스 n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네들이 풀 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다가 mx 플러스 n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 개의 교점의 좌표를 x1, x2, x3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x1, x2, x3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세 근의 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 이유는 여기가 직선과의 교점이면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3차 항의 개수와 2차 항의 개수에는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이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떠올리면은 얘하고 얘의 관계는 이 세 근들의 무슨 관계? 합관계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직선을 꼭 이렇게 긋지 않고 내가 만약에 접선을 긋는다고 해도 중요한 건 얘는 몇 차식입니까? 1차식입니다. 그럼 노란색 직선과 이 3차 함수와의 교점은 중근 하나랑 교점 하나 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얘를 x4라고 하고 얘를 x5라고 하면은 결국은 x4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때도 x5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의 합도 이거를 만약에 내가 m'(x) 더하기 n'(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합도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어떻게 그어서 만나는 교점들의 합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하다는 사실까지 일단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점대칭입니다. 그 점 이름은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함수를 공부할 때는 그 함수의 특징을 공부하는 게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특수하게 바라본다면 결국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때 이 변곡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대칭이니까, 점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점의 x 좌표들을 표시해보면 이만큼의 거리를 x, 이만큼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3a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세 실근의 합이 3a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3차 방정식을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a의 x제곱
플러스 띠리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결국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과의 교점의 x 좌표들의 합, 그거는 얘하고 얘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a 나오잖아, 합이. 근데 이게 이렇게 그어져도 이 교점, 이거 해도 어차피 이 식에다가 는 직선 쓸 거니까 이 뒤에 땡땡땡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지. 얘네들한테 동명 정리가 되면 여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관찰하면 3차원과 2차원 관찰했을 때 식을 관찰해서 무엇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변곡점의 x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식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변곡점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점대칭성의 x 좌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이게 합이 3a야? 그렇죠? 자, 그럼 변곡점의 대칭 얼마입니까? a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뭡니까? 변곡점의 x 좌표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연습해보면은 이 함수, 3차 함수에 대해서 변곡점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합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걸 3으로 나눴을 때 3a분의 마 b, 이게 바로 변곡점의 x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gx라는 이 3차 함수의 2차 함계수가 빵이야 라고 준 거는 결국 이 gx라는 그래프의 최고차항은 분명히 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p라고 써볼게. 얘는 몰라. 절대 0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얼마라고? 0이에요. 이거 세제곱인데? 2차 함계수가 얼마입니까? 0이에요. 자, 뒤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왜? 이 발물의 해석이니까. 그러면 세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걸 3으로 넣어봤자 0이죠. 따라서 변곡점의 x 좌표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으로도 3차 함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림을 보는 건 결국 뭐다? 비율관계를 보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3단 문제풀이 시간 때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걸 정리해 줬었어. 자, 그러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평행한 접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변곡점,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의 중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 점들에 대한 비율 관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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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알려주면서 한 가지 더 알아도 이 변곡점을 딱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과 그 다음에 여기 받는 이 실근의 비율 관계는 몇 대 몇?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 관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율 관계를 통한 3차 함수의 그래프 감상을 할 수 있다면은 미분이라는 도움을 원래는 받아서 해야 될 계산들을 조금 더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머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이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걸 사실 알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가 fx, 이제 hx라는 함수를 분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 hx는 뭐냐? 구간에 따라 나눠진 함수입니다. 결국은 0을 기준으로 나눴고 그럼 0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잘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f라는 함수예요. 아직 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는 이제 이 0부터 시작해 3차 함수가 이어지는데 그 3차 함수가 0으로부터 이어지죠. 근데 0이 뭐였습니까? 3차 함수의 변곡점이었어요. 왜? 2차 함계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지금 최고차 함수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최고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는 다 0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잘리니까
이쪽 함수가 와서 여기다 붙어버리면 첨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그럼 미분이 가능할 조건은 결국 여기 0을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가 스무스하게 접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돼야만 여기가 미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최고치 항수는 뭐여다? 양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건 결국 hx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 말은 연속이야. 그걸 갖다가 이 hx가 구간이 나눠져 있었죠.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이제. fx, gx.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가 x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끊어서 갖고 오면은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 가져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자, 그 다음에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얘가 몇 차 함수입니까? 바로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g, 이 함수가 f인 거예요. 일부를 떼왔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일단 이 값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건 연속을 푼 거죠. 그렇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값이 같아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이때의 f'0랑 g'0가 같아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된다라는 것쯤은 지금은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니까 내가 이 식을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할 수 있겠지. 자, 그래도 이제 구하는 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3 더하기 h'4예요. 그러면 얘는 구간이 다 나눠진 거니까 얘는 결국 f' 마3을 구하라는 얘기고 h'4는 결국 g'4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식을 구하면 되겠고 그 식에서 이제 미분해서 마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어차피 내가 구하는 거는 f랑 g라는 식을 구할 필요는 없다. 결국 f', g'만 그래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식을 세울 때 상수항은 몰라도 괜찮다. 그렇죠? 상수항은 몰라도 괜찮다.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식을 세우러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fx식 세워야 되고 gx식 세우셔야겠죠. 그럼 이제부터 각각의 함수에 뭘 살피는 겁니까? 바로 특징을 살피시는 거예요. 각각의 함수에 뭘 살핀다? 특징을 살피시는 겁니다. 2차 함수는 선대칭성, 3차 함수는 점대칭성, 그리고 비율관계. 됐습니까? 딱 요렇게까지 파악을 해면서 이제 식을 세우러 들어갈 건데 자,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은 연속이 되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 F0과 G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은 딱 연결이 잘 돼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 값이 0인 걸 알아요. 대칭축을 알아요. 식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조건에서 조건을 보지도 않았네. 자, 가조건에서 방정식 hx는 h0 이렇게 돼 있는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랍니다.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를 봤을 때는 hx 그래프죠. 그럼 0을 대입한 함수값,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값이랑 같은 이렇게 세워버리면 3차 함수에서 요 점이 하나 만나지고 2차 함수에서 요 점이 하나 만나지는데 요 세 실근의 합이 1이어야 돼. 그러면 2차 함수의 특징을 갖고 오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라 했으니까 너하고 널 더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니는 얼마였다? 3이어야 한다까지를 일단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볼 때에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hx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그럼 저 값을 보려면 일단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세로 들어가는 거야. 나조건을 보려면 값을 계산해야 돼요. 최소값과 그 다음에 최대값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식을 세우고 나서 분석하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fx식을 세워볼 건데 자, 이 직선은 0을 대입한 함수값이라서 몰라서 일단 y는 k라는 미지수를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fx식만 보시면 다시 연결 잘 해볼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0. 다시 말하면 이 fx랑 k랑 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0입니다. 물론 얘로 식 세워도 괜찮으세요. 알겠죠? 자, 근데 해볼게. 이거의 실근이 누구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이니까.
자, 결국 인수정리 이용해 주면은 fx-k는 0의 실근은 누굽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fx-k는 최고차항은 모르네요. 그렇죠? 최고차항 모르니까 선생님 p라고 넣어볼게. 그럼 p에다가 x에 x 플러스 2다. 이렇게까지 식이 세워지겠다. 자, 그러면 fx는 결국 p에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k다.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gx식도 세워봅시다. 그럼 gx라는 식은 3차 함수의 일부를 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0이고 변곡점이 3이에요. 그러면 네가 갖고 온 거에서 여기가 0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 0에서 이 값을 그은 거니까 3차 함수 식 세워야 되는 거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3이었어요. 그러면 변곡점이니까 이만큼이 거리 같으니까 이 점이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 그러면 결국 얘가 y는 k였으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이 0, 3, 3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3차 함수의 식을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결국 gx라는 이 함수하고 k하고의 실근이 3, 0, 3이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gx-k는 제로라는 실근 역시 3, 0, 3이다. 그러면 똑같이 세워보면 gx-k는 얘는 최고차항 모르죠. q라고 놓겠습니다. 자, q에다가 x에 x 뿔 3, x 마 3.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gx라는 식도 세웠어. 그럼 g q인데? q야. 자, 그럼 q에 x 3승 마이너스 9x 플러스 k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문자가 너무 많아요. 3개예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플러스 k라고 하는 건 내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구하는 게 뭡니까? f 프라임 마3 g 프라임 4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어차피 k는 사라져요. 그래서 k 값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선생님 그럼 이제 안 쓴 게 뭡니까? 나 조건 안 풀었죠. 또 미분이 가능해지려면은 f 프라임 제로랑 g 프라임 제로 같다. 이거 안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연속은 푼 거예요. 왜요? 이 값에서 k랑 값으로 같아진다를 풀었으니까. 그리고 식 세웠으니까. 그럼 이제 미분을 합시다. f 프라임 x. 그럼 p에다가 2x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g 프라임 x. 그럼 q에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0 대입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2p죠. 이거랑 여기다 0을 대입한 거. 그럼 마이너스 9p가 된다. 그래서 p하고 q. p하고 q에 뭐가 나온 겁니까? 관계식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제한된 범위예요.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있죠. 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린 여기까지가 커팅되면서 이만큼에서 최대 최소인데 그냥 눈에 보이죠. 결국 여기서는 2차 함수의 극대값이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극소값 자체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f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값입니다. 자, 그거하고 뭐? 차이죠. 그럼 차이니까 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결국 이 3차 함수에서의 극소값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얘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대 루트 3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요 비율과 1대 루트 3이랍니다. 그러면은 3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율 관계를 알면은 미분을 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함수값이구나. 그러면 어차피 식 세워놨으니까 여기다 뭘 쓰면 되는 거야? g 루트 3. 요렇게. 그랬을 때 요 차이가 얼마냐면은 3 플러스 4 루트 3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는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 플러스 K 요거랑 자 그다음 빼기 G에다가 루트 3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Q에 여기다가 루트 3 집어넣으면 3 루트 3이죠. 그 다음 빼기 9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K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K, K 지워지네. 자 그래놓고 나오는 거 그러면 막 P 그 다음에 막 Q에다가 여기가 얼마인지 봤더니 플러스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6 루트 3 그러니까 플러스 6 루트 3Q 막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어차피 밑에 좀 줄여서 보시면은 자 P 대신에 내가 얼마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분의 9Q를 집어넣을게요. P 대신에 그러면 P 대신에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9Q가 되죠. 이게 얼마입니까? 3 플러스 4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여기서 Q라는 이 미지수는 내가 놓은 미지수고 이게 바로 3차항의 최고차항 개수인데 사실 이게 유리수 개수란 말은 없어요. 유리수 개수란 말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Q가 얘랑 비교해야 되고 이 값이 얘랑 비교된다. 사실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어차피 내가 한번 확인해 본다는 입장에서 계산을 좀 줄여본다는 입장에서는 2분의 9Q가 3일 때의 Q를 확인해 보고 어차피 이 Q 값은 무조건 하나로 결정될 거니까 일단 얘랑 갖다 놓고 풀고 얘랑 갖다 놓고 푼 다음에 만약에 같으면 그 값이 only 1으로 존재한다면 결국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아니라면 뭐 이 Q를 해서 여기다 넘겨서 유리화를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이때 Q는 3 곱하기 9분의 2지 않습니까? 아 그럼 Q는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다 3분의 2를 대입했을 때 뭐만 나오면 됩니까? 4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대입해봤어? 4 루트 3 나온다. 따라서 Q값은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값도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P값은 여기다가 3분의 2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얼마? 3분의 2.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F'은 얘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G'에서 Q라는 것은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하는 거는 결국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F' 마3 그러면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4네요. 1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G'에다가 4 집어넣는 거니까 3분의 2에다가 4, 4, 16에다가 16 곱하기 3은 48이죠. 거기다 9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39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은 13이니까 26이 되겠네. 따라서 26과 12만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6 더하기 12, 38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풀이가 뭐 사실 긴 건 아니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분명히 앞에서 개념 설명했기 때문에 좀 길어진 거고. 자,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2차 함수가 왜 나옵니까? 선대칭성이 가장 큰 거죠. 물론 평행합정에도 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3차 함수는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 식을 보고도 그 3차 함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인 병역점을 알아야 되고 그래프로 감상할 때에도 그 비율 관계를 잘 써야 한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완벽히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해석입니다. 결국은 이 두 함수에서 0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구간을 나눴죠. 그리고 hx라는 함수는 f랑 g의 일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놓고 이게 이 실수 전체의 미분이 가능하다. 그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림상으로 연결은 지어놨어. 근데 보장이 안 된 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반드시 쓰셨어야 되는 거죠. f' 0과 g' 0이 같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h' 마3 더하기 h' 4야. 그럼 마3은 여기니까 f' 마3 구하라는 얘기네. 아, g' 4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어차피 미분하는 거니까 상수항은 빵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식을 세웠을 때 왜냐하면 문제에서 가족권에서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까?
아, 야, 이게 0을 넣었을 때 이 교점의 모든 근의 합이 1이야. 근데 이걸 안 알려줬어. 그럼 얘는 상성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값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K값을 구할 수가 없죠.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K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하는 게 도함수니까. 그 함수식이 전체가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를 파악하고 들어간다면은 이제 별로 당황하지 않으면서 풀겠죠. 왜냐면 공부한다라고 치면, 네가 집에서 공부한다라고 치면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시험장이라서 이게 긴장한 상태라면은 자꾸 그것 때문에 머리가 자꾸 나한테 뭔가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전체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이 발문 자체가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 발문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루트 3이 있는데 저희 PQ가 모든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말이 있었으면은 그냥 풀었겠고, 사실 그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풀었겠죠. 그치?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Q로 묶어가지고 넘겨서 유리화 하시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6문제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고, 선생님은 이어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문항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복습하시고,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 물론 점수가 이제 등컷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본 학생들은 또 이제 나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